4월 1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어드는 인구에 대안으로 이민자 정책 카드를 내놨는데 지역에 완벽히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첫 소식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씻은 양파를 넣자 다져진 양파가 쏟아집니다. 네팔에서 온 노동자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1년 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받아요. 여기 좋아요, 한국. 직원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지만 대부분 취업 비자가 끝이 나면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숙련이도 일을 다 알만하면 또 다시 떠나고 또 그 간 사람이 다시 와갖고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경상북도는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R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지역 이민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역 수요에 맞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R비자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주부터 지역사회 적응까지 교육과 주거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합니다. 유입부터 정착 그리고 공동체까지 되는 전주기적인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서 외국인을 10만 명 이상 추가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상호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울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립 돌봄센터를 만듭니다. 대상은 12살까지 늘리고 임용 금액은 2,000원까지 낮춰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지혜 씨. 아픈 아이 치료 때문에 잠시 둘째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시간제 보육기관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울주군 사는데 울주군에는 이런 어린이집에 시간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가 제가 여기 남구까지 오는데. 기관을 찾더라도 시간이나 나이 등 각종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간제 시립돌봄센터를 만듭니다. 2시간 전에 신청만 하면 최대 4시간까지 긴급 돌봄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요금도 2,000원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대상도 기존 시간제 보육 대상인 영유아는 물론 12살 어린이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 영유아 돌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 돌봄은 방과후 학교나 지역 돌봄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합해서 울산 남구에 폐원한 어린이집을 개조해 오는 7월 개원할 예정인데 시간당 최대 정원은 50명으로 정했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마다 돌봄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여 개 개발도상국에 K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씨감자와 벼 품종 개량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수확을 앞둔 감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씨감자를 증식해 보급한 시범 농가입니다. 천천히. 이 나라는 그동안 감자의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져 해외에서 매년 2만 톤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씨감자 자체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 종자 수입에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O sea, para uno sembrarla de primera hay que traerla de allá. Es altísimo, bastante alto. A $72 el kilo sale aquí. 하지만 이곳에 한국 씨감자를 들여오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무병 씨감자 등을 현지에 공급했고 보급 농가에서는 감자 생산성이 38%나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600톤의 씨감자를 보급해 전체 종자 자급률을 16%로 늘렸고 2026년에는 6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 ser autosuficiente en la producción de semillas de papa. Por lo tanto, abarata el costo de producción del cultivo de papa. 현지 8개 마을에는 한국의 우량 벼종자를 공급해
쌀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리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통해 이쪽에 보급을 하고 그래서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족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농진청은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10여 개 국가에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선보이는 등 K 농기계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남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교장이 자기 자녀를 입학시킨 뒤 수업료 등을 내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학교 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전 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1,8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자녀가 치른 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라고 교장이 교사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교사와 공모해 학교 돈을 빼돌리고 방과후 수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수업비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정도 횡령을 했습니다. 친인척 3명이 학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에게 줄 임금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부분도 논란입니다. 수학, 영어 이렇게 중요 과목 중심으로 정규 교과 시간에 수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학교의 전 교장은 교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다가 지난해 7월 재단에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교장 직무 대리를 통해 학교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전 교장을 구속해 지난 11일 검찰에 넘기고 범행을 도운 교사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조선시대 수도 방어 체계를 완성시킨 탕춘대성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2년 전 서울시가 선정한 사적 예비문화재 7곳 가운데 국가사적으로 승격한 첫 문화재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km가 넘는 성벽을 자랑하는 서울 종로구의 탕춘대성입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탕춘대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탕춘대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홍지문입니다. 한성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 한북문이라고도 불립니다. 1754년 완성된 이 성은 차단과 연결의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춰 조선시대 수도 방어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기존처럼 지도부만 이렇게 피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18세기 도성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위로는 북한 산성을, 아래로는 한양 도성을 끼고 있어 평시에는 한양의 서북 쪽을 방어하고 전시에는 2 성을 잇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평창이나 청룡청이라든가 조지서라든가 중요한 국가시설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탕춘대성은 서울시가 2년 전 선정한 사적 예비문화재 가운데 국가사적으로 승격한 최초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친숙한 곳이었는데 좀 특별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협조해 사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60년 넘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순신 장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축제 방식도 바꿨는데 김다루 기자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축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잘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있고 또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백이종군로 걷기 대회, 또 마라톤 대회, 그리고 이순신을 형상화한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이순신 축제는 61년 동안 해왔던 축제였는데 작년에 싹 바꿨습니다. 대중가서 위주로 해서 많은 관객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걱정됐어요. 인물 축제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정체성을 뚜렷히 하면서도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는 아주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27만 명이 왔다 가셨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아산시가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는 이례적인 순위라 주목받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는 시정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트밸리 아산으로 도시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이 아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또 복지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7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가 8개나 있고 100만 도시, 또 50만 이상 도시가 20여 개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제꼈다는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산하면 역시 온천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 온천산업 박람회가 아산에서 열리기도 했는데 아산 온천산업 부흥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아산은 온천 3개를 품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온천이고요. 1300년 된 온양온천, 왕실온천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10여 년 동안 3차례나 방문하셨을 정도로 왕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온천이었는데 이 온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목욕하는 온천이 아니라 또 워터파크형 온천이 아니라 치료 온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온천산업박람회를 개최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아산시가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온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에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온천의 효능을 검증하고 연구해서 이제 신체의 어떤 부분에 유용한지 등을 자료를 축적해서 온천 산업화하는데 우리 아산이 모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신정호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이곳에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조성됩니다. 빠르면 올 10월에 완공될 것 같고요. 내년 봄에는 아마 봄꽃과 함께 아름다운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정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산은 지방정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제3호 국가정원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1호가 순천만 습지공원, 2호가 울산 태화강이잖아요. 그만큼 국가정원을 겨냥한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내년에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산시는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연관 산업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고요. 부동의 수출 1위 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첨단 도시, 경제 도시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